자, 과학과 개그와 그리고 무의미한 이야기를 오가는 권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우주 얘기 한번 한 다음에 네. 원래 저희가 우주 얘기로 시작했죠. 그렇죠. 네. 간만에 해서 그런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통과학을 했거든요. 네. 그냥 간만에 아무런 개그 없이.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우리는 뭘 했나? 그렇죠? 네. 20년 전에 발사한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인간이 가진 지적 호기심 또 탐구 정신 네. 뭐 이런 것의 발로인데 한 20년 전에 쏴가지고 지금 임무를 마치고 그 일종의 자발적인 장례식이죠. 네. 네. 그 행성을 오염시킬까봐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우리 4대강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듣고 나니까.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뭐 전체 했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항상 그 돈이 돼 안 돼. 그 돈도 안 되는 걸 왜 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적 호기심 혹은 탐구 정신의 발현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네. 그걸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나 좀 알려줘. 예. 뭐 집값 올라가 떨어져. 이 얘기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느냐. 술도 마시고 네. 또 뭐 게임도 하고 뭐 별의별 먹고 사는데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 그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복잡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채 살았다 너무 오랜 네. 기간.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취업 관련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네. 채용 공고를 냈어요. 이게 네. 뭐냐면 플래네터리 프로텍션 오피서 한국말로 하면 행성 보호관 한 명을 모집한다. 행성 보호관이라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 행성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연봉도 높아서 한 1억 4천에서 2억 1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돼 있어요. 하고 싶나 행성 보호. 네. 이게 제가 오늘 공고를 보고 왔는데 원래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아직도 페이지가 열려 있는 걸로 봐서 채용이 안 된 게 아닌가 싶고.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얘기겠죠. 네. 신청자가 없을 리는 없고. 그래서 우리 미국 에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미국 시민권자는 신청할 수가 있대요. 이 자격 요건이 뭡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일단 행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능력이 뭔가? 어벤져스 토르 이런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체가 뭐냐는 걸로 처음에 뭐 미국 언론도 좀 떠들썩했던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해 오거나 뭐 소행성에 떨어질 때 충돌해서 혼자 지구를 한 명만 뽑아요, 그것도. 슈퍼맨을 1억 5천에 구현하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한 명만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사람을 나사가 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냐.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행성을 보호한다니까. 네. 행성을 보호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언맨 아니면 인간이 아닌 슈퍼맨이나 토르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배트맨으로 부족합니다. 배트맨은 안 되죠. 부족해요. 배트맨은 도시 하나 정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돼요, 배트맨은. 그래서 어벤져에 보면 쉴드라고 지구 방위군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나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네. 근데 뭐 하는 직업이랍니까? 이게? 뭐냐면요. 왜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카시니의 그랜드 피날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행성이 오염되지 말라고. 네. 네. 생명이 살지도 모를 토성 위성들을 피해서 네. 이제 토성에 떨어뜨리자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지구에서 뭔가 묻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 행성의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걸 오염시킬까봐. 그렇죠. 그래서 폭파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이 행성 보호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건데요. 네. 지구에서 탐사선을 보낼 때 탐사선 외부와 내부에 많은 생명체 유기체들이 묻어서 가요.
닦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걸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서 로켓을 닦는 거냐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 플랜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구의 물질이 행성 탐사선에 묻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닦아야지. 본인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닦기도 해야겠죠. 이걸 닦아서 해결할 것이냐, 뭐 증류수를 뿌릴 것이냐, 네,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우주 공간에 나가면 막 붙어 있는 게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겉에 붙은 건 적어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난번에 뭐 뜨거운 바다에서 사는 뭐 생명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생명력이 강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할 그 동물은 물곰이란 거예요. 물곰? 네, 물곰 완보 동물이라고 하는데 왠지 느낌이 친근한데 물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한 1mm니까 굉장히 작은데 1mm. 얘는 불사신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요? 예, 진짜로 거의 불사신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우주의 온도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거든요. 네. 거기서 생존할 수 있고요. 영하 270도에서. 다리가 8개 있는 동물인데. 다리도 있는데 박테리아도 아니에요 심지어. 네. 그리고 영상 151도에서도 버티고. 151도면 물이 끓고 나서도. 물이 끓고 나서 한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나 그 꽁꽁 얼거나 펄펄 끓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거고요. 진공 상태에서도 죽지 않고.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그럼 뭐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그냥 버텨요. 아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 치사량의 1000배의 감마선을 쪄도 죽지 않고요. 그럼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다는 얘기는. 죽습니다. 만약에 그 한가운데만 있지 않으면? 네. 핵폭신문만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몸의 수분이 평소에는 80%인데 0.05%만 남아도 삽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와도 산다. 예, 근데 사실 0.05%란 거는 우리가 저 마른 오징어도 그거보다 수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태가 돼도 살아남는 거고. 미이라 상태인데. 그건. 네, 살아남고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평균 수명은 150년인데 이론적으로는 2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불사신이란 말이 무색하지가 않은데. 물론 우리가 잡아서 꾹 누르면 죽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균 150. 예, 이론적으로는 2000년. 이론적으로는 2000년. 불사신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2007년 9월에 ESA 유럽 우주국에서 실험 위성의 물곰을 우주공간 바깥에 내놔버렸어요, 그냥. 그냥? 예, 그냥.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물곰 나가. 그리고 무중력 상태 내보냈다 이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 그리고 10일 동안 이제 진공에 노출을 시켰는데. 10일 동안? 영하 270도의 진공에 노출시켰는데 멀쩡하게 살았고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또 생존했고 번식까지 하는 등. 야, 전혀 데미지가 없었다. 진짜 불사신 맞네요. 불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곰에게 배워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뭐 우리가 배워서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데나 온 지구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이슬 같은 데 안에 살고 있어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럼 지구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에.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야. 물곰류가 그러면 많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어떤 경로를 거치든 탐사선에 그렇죠. 안 보이는 데 붙어 있다가 글로 옮겨진다든가 하면 그쪽 거기서 번식을 시작하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아니 오히려 물곰을 이 탐사선에 싣고 가지고 막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화성 탐사를 했잖아요. 화성 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착륙시켰을 때 일단 생명체들을 얘네들이 죽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거꾸로. 네. 그럼 물곰이 번식하면서 지구에서 기원한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영구적으로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생태계적으로는 얘가 가서 거기를 이제 파괴하고 이제 거기 천적이 돼가지고 거기 생명체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는. 혹은 거기서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곰이 된 다음에 지구로 날아 들어와가지고 나를 왜 거기다 버렸어. 나쁜 지구인들.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션 영화 보셨잖아요. 네, 마션. 마션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가 가서 화성을 완전 오염시킨 거거든요.
화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네. 그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서 그분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 대소변을 파내가지고 감자 심고 거름으로 줍니다. 네네. 그 대소변에 있던 미생물로 감자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 네. 미생물이 전부 이제 화성청에 퍼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성에 오염시키러 가는 거죠, 실제로는. 네. 연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점에서는 지구화하는 거고 화성의 네. 관점에서는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시작이 됐어요, 과학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화성에 생명이 사는 경우에는 화성을 침공하는 거다, 결국은. 맞죠. 예. 예. 침공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과학계 일각에서는 화성에서 박테리아 하나라도 발견되면 전부 철수해야 된다.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그거는 저런 것과 비슷하군요. 예전에 그 그 댐을 건설할 때 네. 댐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쪽도 있었지만 자연보호 운동의 한 갈래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잘 이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자연 그대로만 놓고 원시 상태로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 뭐 이런 네. 절충주의가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논쟁이 여기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행성 바깥에까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쵸. 화성에 그런 도덕적 판단 혹은 윤리적 판단을 할 생명체가 없다면. 네, 생명체가 없다면 사실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사는 게 급한 게 아닙니까 일단. 지구인들이 살아남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유기체들이 탐사선에 묻지 않도록 하는. 네. 주로 이제 나갈 때 문제, 들어올 때도 신경을 쓰지만 네. 들어올 때는 묻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부러운 게 여기까지 고민해 준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고민해 준다는 겁니다. 네, 기술을 넘어서서 네. 과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이런 사려 깊음이란 이런 게 되게 아쉬운 부분. 우리는 뭐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려 깊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호 씨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